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어법 문제에 대한 꿀팁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준동사가 어법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 부분 놓쳤다라면 반드시 지난 영상 클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실제적으로 지난 시간에는 준동사, 즉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면서 어법 문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코드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라고 일러드렸는데, 오늘 문제에서는 동사를 활용을 함에 있어서 동사의 역할을 유지한 채로, 즉 동사의 성질과 동사의 역할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다양하게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동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쓰임새를 가질 수 있는 성분들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아이들이 바로 접속사나 관계사 같은 것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공부를 하시면서 참 자주 만났던 문법 용어들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장 안에서 접속사와 관계사는 굉장히 비슷한 듯한데 다른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랍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짚어드리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해드릴 약속된 멘트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나왔던 문제를 통해서 바로 전략을 입혀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든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 이쯤 되면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what 잡고 메인 아이디어 잡고, 즉 전체적인 지문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알고 풀자라는 거예요. 꼭 그것이 메인 아이디어와 연관된 문제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자, 그럼 핵심적인 패턴, 눈에 직관적으로 명사가 보이고 있어요. 어떤 명사가 보이죠? recognizing, 인식하는 겁니다. 무엇을 인식하죠? ethical issue, 윤리적인 이슈를 인식하는 것이 is the most important step,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뭐에 있어서? in, 자, 전치다구 안에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understanding business ethics. 자, business ethic, 비즈니스 윤리, 즉 사업 윤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ethical issue를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자,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경제와 관련된 패턴이에요. 그래서 경제와 관련된 패턴을 얘기할 때도 윤리적인 패턴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툭 던지고 있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핵심적인 내용 자체에 대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법 문제잖아요. 어법 문제, 이제부터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그렇죠. 어법 문제 밑줄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잡아가도록 할게요. 물론 밑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문장을 확인하면서 내려가는데, 그 문장 하나 안에서도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는 어디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동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법의 시작은 동사, 어법의 끝도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명사와 관련된 패턴도 이해를 하시면서 동사 연결이 들어가야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시작은 동사부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에서 밑줄 제일 처음에 1번 B에 밑줄이 underline이 들어가 있도록 하네요. 자, 그럼 이 B가 들어가 있는 문장의 핵심적인 동사 찾아보도록 할까요? 어렵지 않네요. An ethical issue is까지 나온 거 보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비동사가 main verb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윤리적인 이슈라는 것은요, identifiable, 자, 뭔가 식별 가능한 problem이고요, situation이고요, opportunity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건 동사에 선생님 is 말고 require 이라는 동사도 나오는데요. 했을 때 that이라는 성분 다음에 나오는 requires라는 거예요. 즉 문장 안에 main verb 위주로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다른 main verb 같은 아이가 나왔는데 그 앞에 that이라는 연결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점에서 판단해 봐야 되는 건 앞에 있는 is 동사와 뒤에 있는 require 동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기능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건
that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자 앞쪽에 명사가 있는지 그리고 뒤쪽에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require의 주어가 없어요. 그럼 that은 require의 주어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더불어 require의 주어 역할과 더불어 앞에 있는 problem, situation, opportunity 라는 명사를 뭔가 제안하고 설명을 좀 더 보강 설명하는 즉 수식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that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관계사라고 불러요. 관계사면서 기본적으로 주어 역할을 대변하기 때문에 주어를 대신 받는다. 대명사가 되는 거고요. 역할이 주어이기 때문에 주격관계 대명사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that이 가리키는 것, 즉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that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어렵지도 않아요. 관계사 앞에 있는 명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요? 앞에 있는 명사라고 안 부르죠? 어렵게 선행사라고 부를 겁니다. 자, 말이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라면 여러분들 그 언어로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관계사라고 하면 앞쪽에 명사가 있고 이 아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면서 뒤쪽에 명사가 하나 빠져있는 상태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that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꾸며준다라는 상황이니까 이 꾸미는 부속절이 어디까지 연결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찾다 보니 여러분들 눈에 내 눈에도 보이고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는 거 있죠? 똑같은 that이 한 번 더 나왔어요. 그 that 뒤로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maybe라고 해서 또다시 동사가 나왔고요. 이 부분이 문제 underline이 들어가는 부분이래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that requires와 마찬가지로 that maybe라는 패턴도 지금 주어 역할과 동시에 앞쪽에 연결하는 패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될 건 지금 뭐냐면 똑같은 관계 대명사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되는 패턴에 밑줄이 비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뭘 판단해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패턴에 똑같은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역할 안에서 여기서 evaluated 이 부분이 맞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셔야 B에 대한 정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 첫 번째 that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을 어디까지 끌어갈 것인가를 봤더니 맨 마지막까지 묶이게 되는 패턴이 나왔고요. 그리고 that 앞에 나와 있는 패턴의 두 번째 that을 말하는 거예요. several action이라는 것이 from이라는 전치사 구 안에 들어가 있었던 패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evaluate라는 단어의 성격부터 한번 치고 들어갑시다. evaluate는 무엇을 평가하다 라는 타동사예요. 그럼 evaluate라는 이 동사에 연결되는 주체, 즉 주어가 이 evaluate라는 동사의 주인공이 주체가 누군지를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자, that이라는 아이가 several action을 의미하는 거다. 그럼 evaluate라는 단어는 several action이라는 명사가 연결되는 동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느낌 나왔습니다. 어떤 느낌이 나온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문법이 합쳐지는 느낌이에요. several action이라는 명사는 평가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주체적으로 즉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당하는 거죠. 평가되는 거예요. 그 액션들은 그 행동들은 평가되는 겁니다. 이런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패턴은 그렇죠. 과거분사 문법입니다. 자, 분사 중에 과거분사는 반드시 수동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잖아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뒤에는 멀쩡한 동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즉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분사로 바뀌었다라는 말 자체가 그 동사는 더 이상 동사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동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다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수동태 문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사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PP 앞에 비동사를 넣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everal action이라는 명사에 행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패턴에서 be, pp라는 동사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앞에 있는 조동사 may와 결부되어서 동사 원형 be가 들어간 건 괜찮게 들어가 있는 맥락이에요. 자, 그럼 일단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자, evaluate 다음에 as가 나온 거 보니 그 as도 전치사로 부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이 패턴 안에서 여러분들 그것이 좋은지 옳은지 나쁜지 또는 윤리적인지 비윤리적인지를 평가해야 된다. 평가받아야 된다라는 해석이 나왔네요. 자, 바로 2번으로 들어갑시다. 자, 2번 밑줄 봤더니 run이라는 단어의 밑줄이 끄어져 있고요. run 다음에 how to choose 라는 연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how?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 의문사라고 알고 있어요. how. 또는 관계 부사라고도 알고 있죠. how. 그럼 그 뒤에 지금 뭐가 나왔냐면 how 다음에 to 부정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이 문법 너무 염두에 두지 말고요. 바로 내용으로 한번 답부터 한번 챙기러 들어갈게요. 만약에 run이라는 밑줄 부분이 맞다라면 이 문장은 명령문이 되겠죠. 배워라. how to choose.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배워라. 제 지금 해석이 배워라. 뭐를 이렇게 들어간 거 보니 how 이하의 내용은 learn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how가 이끌어지는 부분이 어디까지 가죠? how to choose from alternatives and까지 연결되는 거 보이네요.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and 다음에 여러분들 and가 나왔을 때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인지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and 다음에 make가 만약에 전반적 패턴에 앞에 있는 learn 배워라, make 만들어라, make a decision 하면 결정해라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간다면 명령문의 행위가 두 개가 and 기준으로 나열된 패턴입니다. 근데 포인트는 여러분들 a decision 다음에 require 이라는 동사가 또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순위를 한번 챙겨보셔야 돼요. learn, make 까지는 괜찮았어요. 여기서 만약에 문장이 끝났다라면 이 문장은 맞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require이란 동사가 다시 등장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run이나 make는 동사로 남아있으면 안 될 자리에 있었잖아요. 즉 누구 자리예요? 주어 자리잖아요. 주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이런 게 문법적으로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동사인데 자리가 주어 자리라면 동사를 주어로 바꿀 수 있는 아이가 필요했고요. 그 대표적인 아이가 to 부정사와 동명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밑줄 learn은 learning이라는 동명사나 to learn이라는 to 부정사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and 다음에는 병렬 구조를 유지해야 됩니다. 병렬이란 앞쪽에 부정사면 뒤에도 부정사, 앞쪽에 동명사면 뒤에도 동명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만약에 learning이라고 붙였던 사람은 뒤쪽에 making이라고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앞쪽에 to learn이라고 배웠던 사람은 기본적으로 뒤쪽에 and 다음에는 to make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둘 다 괜찮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짝을 잘 이루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주어로 바꾸고 나면 requires, 자, 배우는 것도 결정을 하는 것도 requires,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무엇과 무엇을 요구하죠? 자, 제가 왜 무엇과 무엇이라고 하냐면 not only A but also B가 나왔으니까 집 두 개를 require 하는 거예요. Good personal value, 좋은 개인의 가치도 필요로 하고요. 또 뭐도 필요하죠? Knowledge, 뭔가 지식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2번 문항에서 정답, 즉 오답이 나온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한번 뛰도록 할까요? 자, 어쨌든 정답 찍고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 하시고요. 저는 끝까지 한번 풀어내면서 잡아내야 되는 문법이 없는지 한번 같이 연구해 보려고요. 자, 다음 문장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underline은 오케이, 3번 have가 들어가 있는 문장부터 공격하면 되겠네요. 자, have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 동사 찾아봤더니 need to가 보여요. 참고로 need to를 봐도 좋고 know를 봐도 좋아요. 왜냐면 need to 자체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패턴의 should, 조동사의 대용형이라고 봐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로는 know가 핵심적인 의미의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비슷한 코드가 또 나왔어요. When to rely on, 언제 의존해야 될지. 2번 뒤에 보세요. Learn how to choose,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즉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how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이번에 when 언제 rely on 의존해야 될지 해석이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를 알아야 됩니다. 똑같지 않아요? 를 알아야 된다. 를 알아야 된다. learn이라는 패턴도 알다라는 느낌으로 보면 되거든요. 비슷한 코드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또 뭐가 보이냐면, 자, 일단 to relay가 나왔잖아요. when이라는 I 다음에 to relay가 나왔고요. 그리고 or이라는 I도 보인더라고요. and, or, but 나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A고 B인지 챙기셔야 된다니까요. 즉 뒤에 나오는 have라는 I가 기본적으로 need to 다음에 no와 연결인지, 아니면 when to rely on처럼 to have로 연결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and나 or 다음에는 똑같은 성분이 있으면 뺄 수 있거든요. 즉 부정사에 to도 뺄 수가 있을 거예요. 즉 to have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have로 들어가 있는 건지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데, 솔직히 여기서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내용을 좀 더 부드럽게 번역을 해본다라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의존해야 될지, 언제 의존을 해요? Their organization's policy, 그 조직의 정책이나 또는 code of ethics, 윤리 강령에 언제 의존해야 될지도 알아야 되고요. 또는 have를 to have discussion 이렇게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언제 논의를 해봐야 될지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이때 have는 위에 나오는 to relay처럼 when to have discussion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더 번역에서 어울릴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맞다라는 거예요. 자, 3번 자리는 to have가 들어가서도 맞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or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have가 그냥 들어가도 맞는 패턴이 될 거예요. 왜 to have라고 안 쓰고 have라고 썼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알겠죠? 자, 어쨌든 계속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4번 underline 자체가 that으로 잡혀 있습니다. that 뒤에 확인부터 한번 해볼까요? 위에 두 번의 that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자, that 다음에 the create 라는 동사가 나왔고요. 그러면 that 앞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가 보여요? gray areas 이렇게 들어갑니다. 뭔가 회색 영역이라고요. 자, 그 회색 영역이다 라는 패턴 한번 번역 들어가 볼게요. ethical decision, 윤리적인 결정이라는 것은요, decision making, 윤리 의사 결정 만들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윤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은요, it's not always easy, 항상 쉬운 건 아니에요. because 그 이후로는요, there are always 항상 gray areas, 회색 영역이 있거든요. 그 회색 영역이 뭐냐면요, that 이하가 수식하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네요. that create dilemma, 딜레마를 만들어내는 회색 영역이라는 거예요. 즉 모호함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 no matter, 자, matter이라고 하면 뭔가 사건, 문제라는 뜻인데 no matter how가 들어갔습니다. 즉 no matter how, 그 다음 주어 decision are made, 동사 이렇게 구조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 해석은 뭐뭐일지라도 라고, 즉 양보처럼 번역하시면 돼요. 양보, 뭐일지라도 이 부분이 양보라는 뜻입니다. 즉 how decisions are made, 어떻게 decisions are made, 결정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자, 어떤 결정이 만들어졌다, 어떻게 결정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에요. 보통 no matter how가 들어가면 부사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번역에 큰 무리는 안 생길 거라는 거.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바로 블랭크로 underline 쪽으로 들어갈까요? 자, 맨 마지막 문장에 5에 whether 보이네 여러분들. 자, whether이 들어가 있는 문장의 핵심 main verb 찾아보도록 할까요? 어렵지 않죠? Such questions, 그러한 문제들은요, require,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는 거예요? 자, the decision maker, 결정자, 의사결정자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때 require 다음에 decision maker, 목적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 to evaluate, 평가하다 라는 패턴은 이 목적어의 행위, 즉 보어가 되어 있는, 굳이 따진다라면 오형식 패턴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such question 그러한 문제들을 decision maker에게 요구를 할 거예요. 뭐 하라고? To evaluate the ethic. 그 윤리들을 평가하라는 걸 요구하게 될 거예요. 그 또는 그녀의 choice와 결정을 뭔가 평가하라고 뭔가 요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and 다음에 decide가 또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면 and 다음에 나오는 decide 연결을 또 여러분들 고민을 해봅시다. 이때 decide가 require and decide 란다라면 그 such decision 자체, such question 자체는 두 개의 동사를 가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and가 지금 여러분들 decision maker 다음에 to evaluate and to decide 라면 이 문장 안에 메인 verb는 require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주체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주체 한번 찾아볼까요? decide가 만약에 require처럼 본동사 메인 verb로 두 개 연결되어 있다라면 주어가 such question이어야 돼요. 자, 그 의문들은 결정합니다. 그 의문들이 결정한다? 자, 또는 만약에 decide가 to evaluate라는 to 부정사의 연결이라면 핵심적인 맥락은 decision maker예요. 아, 내용이 어때요? 자, decide라는 동사, 결정하다라는 패턴의 의미를 봤을 때 그러한 질문들이 결정하다. 자, 뭔가 조언을 구할지 말지를이 아니라 decision maker가 실제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조언을 구할지 말지를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해석이 깔끔하죠. 그렇다면 and는 require에 대한 연결이 아니라 to evaluate and to decide에 대한 연결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번에 5번의 underline은 whether로 들어가 있는데 이때 whether이라는 I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접속사 다음에는 선생님 주동 깔고 접주동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뭔가 to 부정사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자, 이 문법 여러분들 고민하지 말고 일단 비슷한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었으니까 자, 뭐뭐인지 아닌지 요구를 해야 될지, 즉 문의를 해야 될지 아닐지. 자, 가이드라인스를 하면 지침이라고 하면 뭔가 지침을 문의를 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을 하기를 요구한다라는 패턴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답은 쉽게 여러분들. 자, 2번이 오답입니다. 2번이 오답이니까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들. 틀린 부분입니다. 라는 걸 쉽게 찾았지만 반복되는 문법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오늘 짚고 가자라고요. 뭐가 보였냐면요. How to choose. 의문사, to 부정사. 또 나왔어요. When to rely on. 역시 의문사, to 부정사. 그리고 방금 전에 나왔던 것도 그거죠. Whether. 그 다음에 to 부정사. 그리고 중간에 비슷한 게 한 번 더 나왔었어요. 그건 how decisions are made. 이렇게 나오면서 다른 세 개하고 좀 다르게 how 다음에는 how, 주, 동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 부분 지금부터 집중 분석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머 포인트에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다라고 했던 전술은요. 동사와 동사를 연결하는 기능어가 있어요 라는 게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라고 일러드렸잖아요. 자, 동사가 있는 의미 덩어리를 우리가 절이라고 불러요. clause. 즉 의미 덩어리가 하나의 의미를 가져가는데 그 안에 단어 중에 멀쩡한 동사가 있다. 그걸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멀쩡한 동사라는 건 뭐예요? 투부정사 말고, 동명사 말고, 분사 말고 그냥 동사가 있는 걸 절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장은 하나인데 그 절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동사를 세팅할 때마다 우리는 적절한 연결어라는 기능어를 써야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연결어 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했었던 패턴이 기본적인 접속사. 그 기본적인 접속사 중에 보통 등위 접속사라고 해요.
양쪽에 같은 것들을 나열해야 된다.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지문에 and나 or 이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고요. 이 외에도 and, or, but 그리고 for는 뭐뭐 때문에 라는 원인을 주는 거예요. so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and, or, but, so, for 이 5개가 기본적으로 양쪽을 똑같은 배열로, 즉 명사면 명사, 동사면 동사, 절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면에 that, because, if, whether, where, when, why, how, although, though, even though, since, as 뭐 이런 것들 대체로 여러분들 글 쓸 때 많이 썼던 것들이죠. 자, 이러한 접속사들이 대부분 종속 접속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위 접속사는 and, or, but, so, for 5개밖에 없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활용했던 대부분의 접속사들은 종속 접속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 또 절과 절을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관계사. 이 말에 여러분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그냥 불러야 되니까 유진이가 이름이 유진이니까 유진아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냥 접속사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고요. 관계사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뿐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그 이름에 현혹되지 말고요. 어쨌든 접속사나 관계사나 둘 다 동사와 동사, 즉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아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사 종류가 참 많긴 한데 그 중에 what, whatever, whoever, whenever, however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복합관계사다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오늘 짚기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 현타가 올 것 같아서 힘들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집중적으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할 거예요. 대신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패턴에 오늘 좀 더 집중해 볼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사와 기본적인 연결어 중 접속사의 그런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비슷한 점과 즉 공통점과 차이점 즉 다른 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이런 거 한번 챙겨볼까요, 여러분들? 접속사 안에도 닮은 아이가 있죠. 물론 that도 있고요. that은 관계사도 되거든요. 그리고 접속사 안에도 이런 거 보여요. when, where, why, how. 이거 아까 우리 지문 안에서도 봤었던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그리고 관계사 안에도 보이잖아요. where, when, why, how 이런 것도 보인다라고요. 그럼 아까 우리가 지문에서 봤던 그 when은 그 how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접속사였을까요? 관계사였을까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궁금하지 않았죠. 그래도 궁금했다라고 가정하고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일단 공통점부터. 공통점은 뭔 것 같아요? 제가 이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절과 절, 즉 동사를 연결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도 있을까요? 그 차이점 때문에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본적으로 관계사 역할부터 한번 파악해 볼게요. 왜냐면 얘가 별로 쓰임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거든요. 원칙상 기본적으로 제가 원칙상 기본적으로라는 그런 전제를 달아주는 이유는요. 비원칙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에 하겠다라고 제가 밑줄 쫙 또 만들어 놓았죠.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관계사라고 하면 수식절이에요. 수식절 중에 기본적으로 형용사 절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자, 형용사의 가장 기본이 뭐죠? 그렇죠. 명사를 수식하는 아이예요. 알겠죠? 자, 일단 이런 것부터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접속사의 기능은 좀 다양해요. 문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사 중요하고요. 왜냐면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가 될 수 있으니까. 동사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형용사도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리고 부사도 문장 안에 주성분은 아니지만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접속사라고 하면 이런 기능을 다양하게 해요. 명사 기능, 형용사 기능, 그리고 부사 기능. 이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글을 보실 때 접속사의 쓰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기능이 많으니까.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차이점을 머릿속에 딱 인지시켜 드릴게요. 관계사란 형용사 기능이
대표 기능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다양하게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기본 기능에 여러분 충실하자라고요. 그렇다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대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관계사 절의. 관계사 절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의미 덩어리 안에 동사 있으면 절이라고 부른다라고요. 알겠죠? 즉 관계사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동사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부를 때 관계사가 들어가 있는 동사 덩어리라고 부르기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관계사 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관계사 절에 꾸밈을 받는, 즉 수식을 받는 명사를 문법 책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마 아실 거예요. 선행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즉 선행사다라는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관계사절 앞에 나오는 명사입니다 라는 뜻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죠? 그래서 문법을 말로 접근하면 포기가 더 빨라요. 문법은 이해로 접근하시고 문장 안에서 알아만 보시면 다 잘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부분 머릿속에 넣고 움직일게요. 자, 접속사, 관계사, 공통점은 동사가 앞뒤로 양쪽에 나온다라는 거. 차이점이 있다라면 기본적으로 기능이 좀 많은 게 접속사, 기능이 형용사로 한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게 관계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용사가 되니까 꾸며줄 수 있는 명사가 나와야겠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문법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문법을 토대로 지금부터 샘플링 해드릴게요. 문장 안에서 알아봐야 진짜 아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죠? 자, 예문 들어갈게요. 오. 지금 제가 4개 정도의 문장을 준비해 왔는데요. 자, 빠르게 한번 눈으로 쭉쭉쭉쭉 훑어보세요. 공통점이 뭐예요? There is, there is, there is, there is. 모두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도 뭐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럼 크게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없으나 그 내용 안에 문법은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즉 표현을 하는 도구는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 A 문장에서는 어떤 도구를 썼냐면 there is a reason 이라는 이유가 있다라는 일형식 문장에 that 이라는 연결어를 썼고요. 자, 그리고 비슷한 것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C번 문장에도 that 이라는 연결어가 보이네요. 자, 그리고 B번 문장에는 뭐가 보여요? 연결어로 Y가 보이고 있고요. 자, 그 Y는 C번 문장에도 보이고요. D번 문장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that, Y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다른 것부터 찾지 말고 공통점부터 이해를 해볼까요? 공통점은 뭐예요? 그렇죠. 메인 버브는 there 다음에 나오는 비동사 is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is 다음에 나오는 a reason 이 명사가 주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A번부터 D번, A, B, C, D 모든 문장은 그냥 일형식 문장이에요. 이유가 있다. 이걸로 끝날 거니까. 하지만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에 대한 디테일은 뒤쪽으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A 문장도 된 다음에 비동사 하나 더 나와 있고 멀쩡하죠? 동사가 멀쩡하게 들어갔다라는 말은 동사가 수일치나 시제까지 표현을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Y 다음에도 똑같이 멀쩡한 동사가 들어가 있고요. 자, C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that도 보이고 Y도 보이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that도 뒤에 동사 있어야겠네. Y도 다음에 뒤에 동사 있어야 되겠네. 챙겼더니 다 나오네요. D번 문장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Y 다음에 봤더니 자, 보세요. recognizing 이건 동사로 잡는 거 아니에요. 이미 recognizing 이라는 동명사로 바뀌면서 동사로 시작했지만 자리는 주어 자리고 그럼 명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동사로 찾는 거 아니라니까. 자, 그럼 Y 다음에 찾아야 되는 건 그렇죠. 비동사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연결어가 들어갈 때마다 멀쩡한 동사가 또다시 붙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각각의 차이점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자, A번 문장에 나오는 that 앞에는 뭐가 보여요? to show라는 단어가 보여요. 일단 to show는 to가 들어가 있으니까 부정사, to 부정사라고 불러주면 되겠네. 그런데 어쨌든 원칙상 show는 동사잖아요. 즉 that이라는 단어는 지금 show라는 동사, 무엇을 보여주다 라는 의미의 타동사였단 말이에요. 즉 show라는 단어에 의미 영역의 목적어가 필요했고 그 의미 영역 목적어 안에
is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동사를 붙여서 명사 역할을 만들어줄 수 있는 I가 필요했고, 그래서 연결어 that이 들어가면서 명사 역할을 하면서 뒤에 동사를 붙였다라고 해서 명사절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 that 뒤로는 완전한 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이해가 돼요? 접속사라고 하면 접속사 뒤쪽으로는 완전한 형태가 들어가야 돼요. 뭔가 불완전하게 명사 하나가 빠져있다든지 그러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동 깔고 접주동 이렇게 해서 계속 연결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까요? 자, C번 문장에 보시면 that이라는 I 앞에 reason이라는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똑같이 생긴 that이지만 이번에 that 앞에 reason은 that이라는 I의 꾸밈을 받을 것 같아요. 뭐뭐라는 이유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또 that 뒤를 한번 볼까요? that 뒤에 바로 show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즉 제가 A번 that 다음엔 recognizing ethical issue 주 is 동 the most important step 목 이렇게 해서 완전한 이 형식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C번 다음에 that 다음엔 바로 show가 들어가 있잖아요. 즉 주어는 어디 갔대? 주어 역할을 같이 하면서 앞에 있는 reason을 꾸며주면서 앞에 is와 뒤에 is를 또는 뒤에 show를 연결해주는 역할이네. 역할 좀 많죠. 이런 걸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즉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기능으로 따진다라면 앞에 나오는 reason 명사를 꾸며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 그리고 그 안에 동사가 들어갈 거니까 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꾸며주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자신의 역할을 대변할 수 있는 대명사를 같이 포함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뒤쪽은 불완전한 절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명사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빠져있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번 that과 C번 that은 생긴 건 똑같지만 기능은 완전 달랐던 거예요. 다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접속사 that은 기본적으로 연결 기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that 뒤로 완전한 절이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관계사, 즉 관계 대명사 that은 앞에 꾸며주는 명사도 있을 거고 뒤쪽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쪽의 절은 불완전한 형태, 즉 목적어나 주어나 보어가 빠져있는 형태의 어설픈 절이 올 거다라고 구분하시면 정말 구분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것도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엔 B번 들어가 보세요. A번과 B번은 굉장히 비슷한 코드였단 말이에요. to show 다음에 A번은 that, to show 다음에 B번은 why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선생님 why는 의문사라고 불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는 관계부사 아니에요? 일단 관계부사는 될 수가 없어요. 왜? 관계사는 앞에 꾸며주는 명사가 나와야 된다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요? 관계사는 꾸며주는 명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y 앞에는 명사 없잖아요. 그럼 접속사라고 보시는 거예요. 즉 생겨먹은 태생은 의문사라고 여러분들 배우시면 돼요. 그런데 이 의문사가 알고 봤더니 연결어 기능에 접속사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의문사는 의문문에 쓰인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의문문으로 쓰이는 의문사는 y 다음에 동사 주어, 즉 의문문 도치가 일어났고 맨 마지막에 question mark, 의문문에 물음표가 들어가줘야 될 거고요. 똑같은 의문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평서문에도 쓸 수 있다. 평서문은 period, 마침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무조건 배열은 접속사처럼 주동 깔고 접주동, 접주동 이 패턴을 기억하시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마침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알겠죠? 자, 그럼 C번도 한번 분석해볼까요? C번 구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마찬가지죠. 자, C번에 나왔던 Y도 B번에 나왔던 Y와 마찬가지로 의문사가 기본적으로 다시 동사를 연결함과 동시에 show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줄 수 있게끔 연결해 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Y라는 I 뒤에 배열은 똑같이 주, 동, 보어
do가 만들어져 있는 완전한 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D번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D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C번의 Y 또는 B번의 Y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reason이라는 핵심적인 뭐가 나와요?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Y가 앞에 있는 reason을 수식하면서 역시 뒤에 있는 recognizing ethical issue is the most important step 이라는 패턴의 완전한 절을 끌어가고 있네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계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와우! 관계부사 구분하는 거 완전 쉬워. 어떻게 구분하면 돼? Why가 나왔어, how가 나왔어, when이 나왔어, where이 나왔어. 야, 이걸 어떻게 구분하지? 앞쪽에 명사 찾아봐. that 구분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 앞쪽에 명사가 있으면 이거는 관계부사로 꾸며줄 거야. 그런데 앞쪽에 명사가 없네? 그럼 이 아이는 그냥 의문사로 접속사처럼 쓰는 거야.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관계부사든 접속사, 즉 의문사가 접속사로 활용됐던 뒤쪽은 무조건 완전한 절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뒤쪽의 구성 상태를 가지고 구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훨씬 더 직관적으로 구분하시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아직까지 여러분들 기억력이 좀 좋은 사람들은 아까 지문을 봤을 때 내가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 라고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접속사의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접속사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문사도 접속사 기능이 될 수 있어요 라는 걸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의문사가 의문문을 만들어 줄 수도 있죠. 의문문 만들어 볼까요? 직원들은 언제 조직의 정책에 의존해야 될까? 물음표가 들어가면 의문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의문문을 보통 여러분들 문법을 계속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직접 의문문이라고 해요. 직관적으로 물음표가 찍혀져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의문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의문문의 포인트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의문문은요, 의문문 도치가 일어나야 돼요. 선생님 말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 도치는 자리 바꿈. 알겠죠? 의문문 도치는 주어랑 동사를 자리를 바꾸면서 비동사나 일반 동사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비동사는 그냥 주어랑 동사 자리만 바꾸면 돼. Are you a student? 이렇게. 그런데 일반 동사라면 그냥 자리를 바꾸기에는 얘가 허약해. 그래서 조동사를 갖다 쓰죠. 진짜 조동사 can, will 이런 게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do 갖다 쓰잖아요. 알겠죠? 어떻게? Are study English 이 문장을 Do you study English? 이렇게 들어가면 do가 동사의 역할을 대변해주기 때문에 주어랑 동사 자리를 바꾼 도치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직원들은 언제 조직의 정책에 의존해야 될까? 의존하다 아까 우리 passage에서 rely on 나왔었거든요. 여러분들 조직의 정책, organizations, policy 아까 지문에 나왔었거든요. 자, 만들어 봅시다. 언제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면 when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의문문을 만들 때 의문사부터 시작하는 건 제일 중요한 말이니까 when이 제일 중요하니까 중요한 말부터 뱉는다. 그게 영어의 기본이니까 when부터 세팅하시고요. 뒤에는 주어와 동사 자리가 바뀌는 의문문 도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만들어 볼까요? When do employee는요 rely on 앞에 선생님 need to가 나오는데 이건 또 뭐래요? need to는 should라는 조동사의 대용어예요. 만약에 이게 이해가 지금 헷갈린다라면 need 때문에 relay가 핵심적인 의미인 걸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이라면 빼드릴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뭐뭐 해야 되나 뭐뭐 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넣고 싶어서 should를 넣을 수도 있지만 제가 need to를 넣어봤던 거고 이런 부분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문장에 제일 중요한 건 main verb가 될 거니까 알겠죠? 자, 그럼 바로 rely on이라고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employees 앞에 do가 어떤 역할인지를 알겠어요? 원래는 주어랑 동사 자리를 바꾸면서 의문문 도치가 일어나야 되지만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 앞으로 못 가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꼬맹이 때부터 연습했었던 거 do라는 조동사 닮은 아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나 일반 동사의 부정문에서는 do, does, did를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do와 employee 이 관계를 놓고 의문문 도치가 일어났다. 그럼 맨 마지막에 question mark
의문, 문, 부호인 물음표를 찍을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지금 직원들은 언제 조직의 정책에 의존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물음표가 들어가 있는 의문문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평서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직원들이 언제 정책에 의존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나한테 좀 알려줄래?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패턴을 우리가 보통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패턴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지 말고요. 그냥 마침표가 들어가 있으면 평서문이라는 거예요. 평서문으로 질문을 유도해서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직원들은 언제 조직의 정책에 의존해야 되는지를 나는 모르겠어. 난 모르겠다. I don't know로 시작하면 되겠죠. 자, I don't know. 무엇을 모르겠는 거예요? 을을 나오면 목적어잖아요. 뭘 모르겠는 거예요? 의존하다. 언제? 라는 패턴이잖아. 그럼 know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relay도 들어가야 되고 when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어려워요? 주동 깔고 접주동이면 안 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평서문으로 답변을 유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I don't know. 나 모르겠어. 이때 동사는 know가 핵심적인 메인 verb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겠는 거예요. 을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rely on이라는 그러한 목적어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동사를 써먹어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다시 접주동을 만들어낸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 need to 아까 원문에서 봤었던 need to 대신에 should가 들어가도 되고요. 물론 빼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know라는 동사 다음에 relay라는 동사가 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연결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샘플에서도 when이 보였고요. 두 번째 샘플에서도 when은 보여요. 이 아이의 태생은 둘 다 의문사라고 해요. 하지만 첫 번째 샘플에서 when은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사였고요. 두 번째 샘플에서 when은 주동 깔고 접주동, 즉 절과 절을 연결하는 의문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의 when은 연결어 역할을 해주는 접속사처럼 보이면 된다라는 거죠. 이제 조금씩 구분이 돼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절과 절을 연결할 때 that 접속사를 제일 많이 써요. that을 제일 많이 쓰는 이유는 얘가 제일 의미가 없이 담백하거든. 곱하기 1 느낌이에요. 하지만 내가 절과 절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언제, 왜, 어떻게, 어디서 이런 느낌을 넣고 동사를 연결해야 될 때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를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표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는 자,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만들어 볼까요? I think that I should study English.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그럼 대자리에 why 들어가는 거예요. I don't know why 접주동 I should study English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똑같아요? 어떻게? how예요. I don't know how 접주동 I study English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나는 어디서 언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I don't know when I should study English, where I study English. 포인트는 주동 깔고 접주동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문사 뒤에 동사 주어 배열이 바뀌어 있고 물음표가 찍혀 있으면 의문문이에요. 의문사를 만들어주는 의문사였으니까. 하지만 똑같은 why나 when이나 where이 들어가 있고 뒤쪽에 뭐가 나왔어요? 주동 깔고 접주동이 들어가 있다면 마침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접속사 기능이죠. 하지만 원리 원칙대로 따진다면 의문사인 경우에 의문문이 들어가 있어도 의문사고요. 평서문으로 연결해서도 의문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 중에 다음 중 Y의 용법이 다른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의문문과 평서문 찾는 거 이렇게 들어가면 오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그런 문제에서는 의문사와 관계사를 구분하는 포인트가 핵심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해했죠? 의문사는 의문문이 될 수도 있고 평서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서문에 쓰이는 의문사는요. 주동 깔고 접주동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 알겠죠?
알겠죠? 자, 우리 아까 본문에 봤던 문장으로 한번 예문을 바꿔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본문에 이렇게 표현이 나왔었죠. Employees should know. 아까 본문에는 need to가 들어갔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보기 쉽게 should로 바꿔놓은 거예요. When, 언제 they rely on. 자, when이라는 I가 들어가니까 know라는 동사와 뒤에 relay라는 동사가 연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동사와 동사가 연결되면서 문장 전체로 봤을 때 when절은 know의 목적어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 조부사라는 건 문장 안에서 속해진다. 어떤 성분으로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know 다음에 when 나왔고 when 다음에 주동 정확하게 나왔고 on이라는 전치사 뒤에 organization's policy. 자, 조직의 정책에라는 패턴의 전치사 뒤에 명사까지 들어갔으니 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when 다음에 나오는 they는요. 앞쪽에 나오는 employees라는 명사를 다시 받은 그러한 대명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접사가 들어갔을 때는 주동 깔고 접주동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제가 뭘 배웠냐면 문장 안에 동사의 개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걸 패러프라이징이라고 하는데 아마 구문전환이라는 말로 한국 친구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왜 좀 줄이냐면 반복되는 표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불편하잖아요. 아우 괜히 무게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말은 좀 줄여주면 좀 더 심플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시작됐던 게 paraphrasing이라는 맥락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러한 표현과 관련된 맥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약속을 먼저 해야 돼. 그 약속을 우리가 문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paraphrasing이라는 패턴 중에 complex sentence 문장 안에 동사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것을 문장 안에 동사를 점점 줄여나갈게요 라는 걸 우리가 paraphrasing 중에 기본적으로 구문전환 simple sentence로 바꾸는 거예요. 또는 multiple sentence로 바꾸는 거예요. 라는 문법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제가 말했던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동사 역할을 박탈시키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준동사, 즉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같은 거 활용해 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문장을 paraphrasing 하는 것 중에 탑이라니까요. 그걸로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요. 자, 샘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Employees should know. 알아야 돼요. When they should. 자, 이때 should는 들어가서 이거 빼도 상관없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Rely on their organization's policy. 언제 의존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 근데 조동사는 선생님은 왜 자꾸 써요? 조동사는 잘 쓰면 여러분들의 의미가 편리해져요. 알겠죠? 뉘앙스가 좀 더 풍부해지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써주면 다른 문법적인 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은 거기까지 얘기 안 할래. 알겠죠? 여러분들 너무 헷갈려 할까봐. 알겠죠? 계속 진행할게요. 핵심적인 패턴은 when이라는 I를 만났고 주동 깔고 앞에 main verb know 나왔고 접주동 다시 relay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 시간 수업 안 봤던 사람 꼭 지난 시간 영상 클릭해주세요. 그때 내가 알려드렸거든. 선생님 저는 볼 시간 없어요. 그래? 그럼 또 알려줄게. 중요하니까. 동사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1단계가 접속사를 제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2단계가 주절은 건드리는 거 아니고요. 종속절 안에 있는 주어를 한번 판단 한번 해보자라고요. 제일 좋은 케이스는 앞에 있는 주절의 주어와 뒤에 나오는 종속절 안에 있는 주어가 같으면 제일 좋아요. 그냥 없애버리면 되거든. 근데 만약에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따라오는 주어가 다르다라면 의미를 밝혀서 써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고 의미상의 주어가 준동사가 바뀔 때 어떤 식으로 달리 외우셨어야 되는지도 지난 시간 영상에서 풀로 설명해 드렸어요. 이 부분은 지난 시간 영상 참고해 주세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한 번쯤은 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전 계속 나아갈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과 달라지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접속사를 그냥 없애면 되는데 만약에 그냥 없앴더니 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들 의미상의 주어가 생겨난 이유가 뭐냐면 그냥 뺐더니 소통이 안 돼. 내용 전달이 안 돼. 그래서 남겼던 게 의미상의 주어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법적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중요한 내용 성분은 그냥 빼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제가 아까 그랬죠. 표현을 할 때 어떻게, 왜, 언제, 어디서 라는 의미가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연결어는 의문사 중에 하나씩 골라 쓰세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그 의미 자체가 그 문장 하나 안에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의문사 접속사는요, 빼지 않고 그냥 남길 수 있게 허락을 받은 거예요. 원래는 접속사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냥 써도 되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쓰고 뒷부분만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하다라면 의미상의 주어 패턴대로 잡고, 그리고 준동사는 문장 안에 컨셉에서 필요한 I로 바꿔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문장을 가만히 보면 know라는 타동사에 목적어 성분으로 when 이하에 절이했거든요. 그럼 know라는 동사에 명사가 필요하거든요. 참고로 know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알겠죠? to 부정사와 동명사가 헷갈린다라면 일단 to로 갑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they라는 아이는 앞에 employee하고 동일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미상의 주어를 남길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when이라는 접속사는 제거해야 됐지만 의미가 중요했기 때문에 남겼고, 뒤쪽에 기본적으로 to 부정사가 들어가면서 앞에 나오는 know의 목적어 성분이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즉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되면서 앞쪽에 when이라는 의문사를 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 독해하실 때 OWLH, 즉 의문사처럼 보이는 아이들, 알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whether도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아이가 나왔는데 뒤에 to 부정사가 있잖아요. 일단 못 먹어놓고 그거 명사적 용법이에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기본적으로 paraphrasing 되어 있는 아이랍니다. 원래 어떤 문장이었다라고요? 주동 깔고 접주동 문장에서 접속사 탈락시켜야 되는데 중요해서 남겼고, 의미상의 주어는 필요하면 남기고 필요 없으면 뺐고, 그리고 to 부정사로 바뀌었더니 OWLH 플러스 to 부정사라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그 형태는 명사 역할을 해줄 거라고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본문 안에서 만났던 문장들을 다시 놓고 기본적인 문법 연습을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learn에서 우리가 수정을 했어요. learn은 틀렸고 learning and making 이라고 고쳤고, how to 부정사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employees also need to know when 다음에 to 부정사 들어가 있는 구조죠. 그리고 이런 문장도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such questions, 그러한 문제들은요 요구를 하는 거예요. decision maker가 평가를 하거나 결정을 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때 to decide 다음에 whether 다음에도 역시 기본적으로 to 부정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첫 번째 샘플 같은 경우에는 learning부터 and making, 즉 learning how to choose from alternatives and making a decision 자체가 주어 역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learn 동사가 learning 동명사로 바뀌어 있는 거고, make 동사가 making 동명사로 바뀌면서 requires라는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럼 how 의문사, to 부정사 들어가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살려볼까요? 주동 깔고 접주동으로 바꾸어서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learning how 주어를 뭘로 잡아야 되나? 주어를 특정인이 아니면 일반인 주어라고 하고요. 일반인 주어는 보통 의미상의 주어를 안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면 people로 잡도록 할게요. 자, learning how people should 또는 can choose from alternatives and make. 자, make 앞에 people을 써도 상관없지만 and가 들어갔으니까 people 공통으로 먹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learning how people choose, 여기서 조동사 should를 활용하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한국 문법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아직까지 나오냐면 OWLH 플러스 to 부정사가 들어가 있는 구를 기본적으로 절로 바꿀 때 조동사 should를 써야 된다
라고 아직까지 교재에 박혀 있더라고, 문법 교과서에. 그런데 조동사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어요. should나 can이나. 왜냐면 뭔가 팩트가 아니고 그런 가능성과 관련된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뭔가 정확하게 들어가면 제일 좋으니까 should가 제일 만만하더라고요. 알겠죠? 당위성을 나타내는 should 한번 써보면 좋겠네. 알겠죠? OW1H 플러스 to 부정사는 활용할 때 OW1H 플러스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알겠죠? 자, 제가 이 단어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I don't know how to read this word. 자, 접주동으로 바꿀까요? I don't know how I should read this word. 이렇게. 어디서 토플 공부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자, 잉글리시가 할까요? 어디서 잉글리시 공부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ere I should study English. 바꿀까요? I don't know where to study English. 이런 느낌으로. 알겠죠? 이렇게 패턴화해서 연습하면 여러분들 순식간에 문법 강자가 될 거라는 거. 알겠죠? 조금 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로 when to 부정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on 다음에 their organizations, policies and code of ethics 이렇게 들어가면 자, 뭔가 조직의 정책이나 또는 윤리, code 하면 뭔가 코드 이때 code of ethics 하면 윤리 강령 이렇게 여러분들 번역하시면 좀 더 이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갑시다. know 다음에 when까지 살리고요. 자, to 부정사 대신에 주동 깔고 접주동 다시 한번 살려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서 should 컨셉까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Employees also need to know when they should rely on 이렇게 여러분들. employee 똑같이 the employees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기억이면 대명사로 바꾸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Such questions. 자, 그러한 질문들은 요구를 합니다. decision maker가 뭐 하도록? to evaluate 평가하도록 또는요 to decide 결정하도록 무엇을요? 역시 가져갑시다, 여러분들. 자, decide 다음에 whether까지 넣고요. 주동 깔고 접주동만 살리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decision maker가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으니 he, she 알아서 세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또는 the decision maker 이렇게 그냥 가도 상관은 없고요. 자, 저는 he 또는 she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should ask for guidance 이렇게 들어가면 뭔가 지침, 참고를 좀 더 문의를 해야 될지를 결정하게 요구합니다. 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머릿속에 넣읍시다. OW1H 플러스 to 부정사가 알고 봤더니 구문전환되어 있던 명사적 용법이었더라고요. 이걸 다시 동사로 여러분들 다시 환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동 깔고 접주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어는 적절하게 그 문장 안의 컨셉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적절하게 조동사 should까지 머릿속에 연상한다라면 정말 200점짜리 문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서 그만하지 말고 딱 한 문장만 더 보도록 할까요? 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이 문장도 있었어요. 자, 중간에 제가 조금 얘는 컨셉이 달라요 라고 했었던 문장이죠, 여러분들. Ethical decision making. 자, 윤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거는요, not always easy. 항상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there are always gray area. 자, 뭔가 회색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 회색 영역이 딜레마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 다음에 no matter how 라는 패턴에서 똑같은 구조 같잖아요. how, OW1H 중에 how가 들어갔고, 그런데 다른 것들은 기본적으로 to 부정사였잖아요, 지문 안에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 그 OW1H 다음에 주어 동사가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how 다음에 decisions are made 주동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 문법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즉, 아까 우리가 봤던 지문 안에서도 여러분들 when 다음에도 to 부정사 대신에 접주동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들은 모두 to 부정사가 들어갔었던 거죠. 그러면 이 패턴은 여러분들 왜 굳이 주어 동사로 살렸냐면, 자, decision 이라는 주어가 앞에 나오는 ethical decision making 이라는 주어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양쪽의 주어가 다르면 또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너무 헷갈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문법을 하나에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 이런 경우에는 주어가 다르면 양쪽에 주동 깔고 접주동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훨씬 더 쉬워요. 게다가 are made. 자, 뭔가 결정이라는 건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고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동이라는 의미까지 나타내야 되는데, 야, 이거 나름대로 준동사로 활용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럴 때 좀 더 심플하게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그거지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타이틀 뭐라고 되어 있죠?
복합 부사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복합관계사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한번 논의를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으나 요거 하나만 가져갈게요. No matter how 라는 패턴이 들어가 있고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바로 주어 동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해석이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또는 어떻게 뭐뭐 할지라도 라는 패턴이고 양보절로 해석하시면 돼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즉 although, though, even though를 우리가 양보의 의미라고 하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번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부사의 느낌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문장에서는 빼버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하지만 활용하게 되면 표현이 좀 더 다양해질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keeping try 뭐 하는 거예요? keeping 유지하는 거예요. 뭐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try 노력 계속하는 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no matter how 뭐와 상관없이 difficult it seems 그것이 얼마나 어려워 보이는지와 상관없이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And then 그러면 it will get easier 더 쉬워질 거예요. with practice 연습하다 보면 with practice 연습하다 보면 좀 더 쉬워질 거예요. 이렇게 나름대로 번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이때 no matter how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또 어떤 문법 교과서에서는 no matter how 형, 주, 동 이라고 외우세요 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보통 그런 표현을 많이 쓰긴 해요. 어떤 형용사일지라도 어떤 부사일지라도 보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예문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Anna always prepare her lesson material. Anna는 항상 수업 자료를 만들어요. 준비를 해요. No matter how busy she is 이렇게 들어가면 그녀가 얼마나 바쁜지와 상관없이요. 얼마나 바쁘다 할지라도요. 이런 패턴이거든요. 자, 문장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들? No matter how many mistakes you make, no matter many 얼마나 많은 mistake 실수를 you make 네가 만든다 할지라도 이런 패턴으로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 양보의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문법 교과서에 보면 no matter how 형용사, 주어, 동사 이런 구조가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라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의 느낌일 때, 즉 부사의 절일 때 이 아이를 however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거 아까 no matter how라는 아이가 자체적으로 however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however many mistakes you made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표현 잘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문법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no matter how 형용사, 주어, 동사 이 구조는 however 그냥 no matter how 자체를 however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렇게 바꾸어도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지문 안에 있었던 표현 바로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들? Ethical decision making이라는 건요 항상 쉽진 않아요. because 그 이후로는요 always gray areas가 있거든요. 그리고 no matter how 이 다음에는 형용사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no matter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보통은 많이 들어가지만 빼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어떻게 결정이 결정되더라도 결과적으로 쉽진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럼 기억하셔야 될 건 뭐예요? no matter how가 들어갔네. 그러면 no matter how 다음에 how 역시 to 부정사가 들어가도 되지만 no matter how 다음에 보통 주어 동사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이 주어 동사는 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형사만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야, 그럼 됐다. no matter how를 만났다? 여러분들은 해석할 때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번역해봐. 이렇게 번역하면 여러분들 독해하실 때 뭔가 의미가 달라지는 게 팍 느껴질 거예요. 알겠죠? 자, 문제 하나 풀이에 여러 가지 문법이 나왔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장시간 달려오긴 했지만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께 제가 드린 건 이거였어요. 연결할 때 제대로 연결합시다. 특히나 그 아이가 동사라면. 그럼 동사를 적절하게 연결하는 방법으로 뭐가 있었죠? 그렇죠. 접속사와 관계사가 있었는데 관계사 안에는 관계 대명사 역할하면 관계 대명사. 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부사 느낌을 나타내면 관계 부사라고 부를 뿐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렸을 때 연결어 중에 접속사 안에는 우리가 흔하게 의문문을 만들 때 쓴다라고 생각했던 의문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의문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기본적인 접속사 역할을 하는지 관계 부사 역할을 하는지도 구분을 좀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Y가 의문사일 수도 있지만 관계 부사일 수도 있는 거니까. 알겠죠? 이 부분에 대한 구분 방법 제가 오늘 영상 초반에 알려드렸으니 그 부분 다시 한번 꼭 보도록 하세요. 아니면 기억하시면 더 좋고. 자, 어쨌든 공통점 마무리합시다. 이 연결어들의 특징은 하나, 그렇죠, 동사 연결어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어법 문제에서, 즉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일타가 동사예요. 동사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독해도 좋아진다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어법 문제에선 동사 짚고 들어가면 아우 모르겠으면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찍을 때도 많이 연습했던 거 위주로 찍으셔야 정답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 정말 많은 썰을 풀었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말을 좀 더 줄여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꿀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